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이 책 다시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책.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제목의 구성, 소제목들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 1장의 제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장.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게 집단 최면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런 거지요. 30대 재벌 자산의 국내 총생산 비중은 2002년 53%에서 2010년 88%로 증가하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 요거는 맞아요. 이런 말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30대 재벌의 국내 총생산 비중, 재벌 자산의 총생산 비중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자산의 국내 총생산 비중이 얼마냐? 그렇게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19페이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1년에서 2009년 GDP 대비 30대 기업 집단의 자산 비율은 57.7%에서 91.7%로 34%포인트 증가했다. 그런데요,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자산은 GDP 대비 151%입니다. 그거에서 205.2%로 54%포인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30대 재벌의 자산과 GDP를 비교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두 개가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만은, 그렇게 억지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난 한 10년간에 말이지, 이게 57%에서 91%로 늘었다.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근데 이게 왜 늘었느냐? 우리 기업 활동이나 우리 그냥 우리 집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도 말이죠. 예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기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집에 한 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애들마다 컴퓨터 한 대씩 다 쓰고 있고요. 거기다가 아이패드 쓰지 무슨 스마트폰도 쓰지 뭐 해가지고 기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마 접시 닦는 기계도 들어왔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득에 비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자산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30대 재벌도 늘어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늘어났고 뭐 모든 기업이 다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전체 기업의 자산액을 GDP로 나눠 보니까 2001년에 151%였습니다. 금액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2009년에는 20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재벌만 그 GDP에 대한 자산 비중이 늘어난 게 아니고 모든 기업들의 GDP에 대한 자산이 다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경제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러니까 자본 장비율이라고 하는 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더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졌고 그 자동화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우리 가정이든 다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자산 비중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력에 비해서 우리가 기계를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30대 그룹만 딱 이렇게 포장해서 따로 떼어놓고 보니까 마치 무슨 대단히 큰 일이 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장이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일종의 속임수고 아니면 무식한 소치이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진짜로 뭐가 달라졌느냐, 진짜로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본 거예요. 그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산을 보려면 자산끼리 봐야 되고 매출액을 보려면 매출액끼리 봐야 되고 그리고 GDP하고 뭘 비교를 해보려면요. GDP라고 하는 게 부가가치의 합계이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재벌그룹의 부가가치 합계를 GDP하고 비교를 해봐야 제대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30대 그룹 기업의 그 부가가치가 그 기업별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출액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고 해서 매출액 데이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2001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0대 기업 집단의 매출액 총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전 기업의 매출 총액에다가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그 이전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부분적으로만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얽어가지고 한번 그 매출액을 1995년부터 이제 30대 기업 집단의 매출액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매출액하고 서로 그래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자산과 부가가치를 비교한 것인데 그건 비교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매출과 매출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95년부터 그걸 해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막대 그래프예요. 이렇게 보시면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이 막대 그래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99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매출액 중에서 30대 기업 집단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니까 55%에서 한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말이죠. 이게 외환위기, 즉 98년, 99년, 2000년, 2001년을 쭉 지나면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03년에 최저 수준에 떨어지다가 2004년부터 지금 여기 마지막 연도가 2010년입니다만은 2010년까지는 보면 33%에서 한 36% 정도까지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자면 외환위기 이전에 30대 기업 집단의 매출액 비중이 굉장히 컸었다. 거의 60%에 육박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게 뚝 떨어지죠. 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가 도입됐다고 본다면 신자유주의 이후에 30대 기업 집단의 매출액 비중이 뚝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0년까지. 그 이후의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33에서 36%까지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과연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는 속고 계신 거죠. 그건 사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사실이 아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그런 느낌이 드느냐?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기업 집단, 그 재벌 그룹들 중에서도 지금 죽을 쓰고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왜? 아니, 이렇게 경기가, 세계적인 경기가 나쁜데 뭐 좋겠습니까, 지금? 조선도 그렇지, 건설도 그렇지, 뭐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그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최면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경제력 집중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됐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건 아니다라는 거고, 양극화는 어떠냐? 양극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말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소득 격차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봅시다. 소득 격차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보통 지니계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지니계수. 지니계수도 아까 그 그래프하고 지금 한번 겹쳐놔 봤습니다. 이게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여기 보시면 지니계수의 그 그래프가 쭉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소득 격차가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예. 그때도 소득 불평등이 어쩌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랬지만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소득 격차가 작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죠, 대한민국은. 그런데 이게 그래서 여기 지니계수가 이제 꺾은 선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아주 폭증을 갑작스럽게 막 뜁니다, 한번. 그러다가 2000년, 2001년에 다시 한번 떨어져서 차츰차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소득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 그래프를 놓고 보시면 소득 격차는 증가를 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쭉 전반적으로 소득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걸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해보죠. 자, 그러면 양극화는 심화됐고 경제력 집중은 약화됐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게 두 가지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재벌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가 됐나요? 양극화는 심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재벌 때문이다?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뭐 그 다음에서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을 그래서 뭐 거기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뭐 노인 빈곤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노령화입니다. 그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하고 그 노인 인구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득 불평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게 재벌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더 재벌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다 제가 지금 제 1장의 그 뒷부분에서 쭉 이야기들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1장에서의 핵심 메시지, 그것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집단 최면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나 소득의 양극화 또는 소득 격차의 증가는 분명히 일어났다 라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양극화가 재벌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은 틀렸다 라는 게 제 1장에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